누구는 지금 실컷 우리 당에 잘 있다가 하와이 가가지고 우리 안 돕고 앉아있고 우리 같이 돕자고 한번 이름 불러봅시다. 됐습니까? 홍준표. 실은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이번에 대구시장 던지고 자기 정치의 마지막이다 그러고 이렇게 그 도전을 준비했는데 그걸 막판에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큰 손이 그냥 작용해가지고 그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고 자신의 꿈을 저버리게 하는 그 분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정론이가 떨어진다는 건데 보수의 상징적 원인인 것인데 좀 그런 걸 다시 또 좀 고민해달라 그랬지만 지금은 너무나 큰 실망 자질했어요. 홍준표 지사께서 하와이로 가셔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당에 대한 성장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사실이고 마음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위로해드리고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위로해드릴 방법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셨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서서 이재명 후보에게 몰리는 사람들 얘기를 좀 해봤는데 국민의힘 분위기는 좀 달라요. 왜 지금 누구 표현대로 김문수 후보 혼자서 막 죽어라 뛰고 있는 상황 아닌가? 왜 다른 주자들 도와줬던 사람들이 왜 없죠? 안 보이죠? 저도 이제 그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이게 그 사실은 화학적 결합이 다시 돼가지고 그래서 승리를 위한 원팀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잉태된 그런 분열의 양상이 이미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마지막까지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 전 대표와 그다음에 사실상 그 경선은 치르지 않았지만 마지막 최종 파이널로 인식이 됐던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그런 분들의 그런 합류하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뼈아픈 것들이죠. 물론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후보 등록 마지막 날 전에 이제 이렇게 그 거의 뭐 기사회생에서 한 것이 그런 것들이 그냥 당의 그 갈등과 내용을 사실상 뭐 상징하는 장면이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른바 선당 후사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당이 이제 3주간 선거 캠페인을 치르는데 거기에 당연히 이제 경선에 참여했던 주자들은 해야 되는데 한 번은 또 하와이로 가 있고 이런 측면들이 이제 아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대장선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서 되겠느냐. 근데 결국 저는 그것이 또 하나의 갈등의 기제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혹은 출당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어느 정도 지금 됐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을 비롯한 다른 분들은 참여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가장 중요했던 선거 초반에 일주일 기세 싸움에서 김문수 후보 혼자 정말 그 고군분투하게 했던 이런 점들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확장성을 앞서서 내부 단결이라는 측면에서도 뼈아픈 좀 그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선 주자 중에 한 명이었던 홍준표 전 시장은 사실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는데 계속 소환되고 있어요. 국민의힘과의 절연이었죠. 본인 스스로 말씀하신 건 국민의힘과의 절연이었고 정계 은퇴까지는 아니고 뭐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정계 은퇴하신 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젠 그것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조금씩 또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자리가 필요하신 것 같고 문제는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을 가지고는 보수 재건이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본인이 보수 재건의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 판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저는 다시 판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 대선 후가 되게 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 다시 본인의 본업이었던 정치로 돌아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하와이 가 있는데 김문수 후보의 손편지까지 들고 하와이로 뛰어가는 상황.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급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홍 전 시장 표현대로라면 선거라는 것은 옆집에 있는 지게작대기라도 동원해서 써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표현을 홍 전 시장이 원래 잘 쓰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당대표를 하셨고 그다음에 경선 후보를 2번 하셨고 대선 후보를 1번 하신 분이잖아요. 사실 그 정도의 위치라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최소한 좀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는 그 국민의힘 자신의 몸담았던 정당인데 저렇게 정말 강 건너 불구경을 떠나서 떠날 때 저는 이번 대선은 이재명과 이준석의 구도 싸움이 될 거라는 그 얘기는 참 정말 안 했으면 좋을 그런 얘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이제 편지라도 가지고 찾아가는데 전 제가 보기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 오지 말라고 했는데 갔는데 안 만나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안 만나주면은 이제 과거 이제 우리 그 고사에 나오는 함흥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함흥 태종의 사사. 태종의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뭐 하와이까지 갔는데 뭐 피할 이유야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보기에 만난다 하더라도 큰 의미도 없고요. 그다음에 홍 전 시장은 이미 오지 말라는 뜻, 안 만나주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봐서 손편지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직접 찾아간던들 제가 보기에 별 의미는 없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여기서 해야 할 일, 당에 30년간 몸담았던 분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는 건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침을 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정말 보수 정당의 올바른 재건과 그다음에 보수 집단의 보수 지형의 올바른 형성 이런 것들을 원로로서 당의 진짜 어른으로서 지적하는 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당은 고쳤을 수 없는 당이니까 날 버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날 찾아오지 마라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너무 야박한 행위고 정치 원로로서 조금 좀 아량과 그런 어떤 그 포용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언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다른 데 마음이 있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오히려 이재명 후보도 지금 홍준표 얘기를 좀 꺼내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홍준표 전 시장이 총리가 된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들리고 있어요. 이게 좀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뭐 서류가 아니라고 부정을 했었기 때문에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절대 그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이재명 캠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 홍준표, 뭐 지금 뭐 김성욱 의원이든 아니면 김영남 전 의원이든 어떤 민주원정을 수호하기 위한 연대, 빅텐트를 크게 펼치는 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만 그것을 펼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란을 종식시켜서 국민들이 앞으로는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신뢰를 갖는 것 그리고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하에서 무너진 경제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제대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자영업자들이 꿈을 가질 수 있겠구나. 저는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이합집산 문제가 중심이 되는 건 저는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민주원정을 수호하려고 하는 빅텐트가 만들어져서 다시는 구구적인 발상 또는 헌정을 파괴하는 발상 자체를 하게 되면 어떤 정치적 말로를 맞게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힘으로 그다음에 선거운동의 힘으로 그걸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뭐 진보든 보수이든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다면 그런 자리에 가서 일을 하는 것 자체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이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상욱 의원의 쓰임새가 있다면, 김영남 전 의원의 쓰임새가 있다면,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쓰임새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국민적 동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치 집단들끼리의 어떤 계산이나 타협이 아니라 국민적인 판단, 국민적인 지지를 통해서 선거 이후에 그 쓰임새가 결정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빨리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대도약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좀 이런 토론을 해서 좀 국민들한테 믿음과 신뢰,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옆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 또 있죠. 한동훈 전 대표. 최근에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라방의 조회수가 지금 보면은 한 70만, 80만입니다. 선대위 안 들어온다고 해서 선거운동 안 합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열심히 당원 배가운동 하고 있고 이재명 때리기 누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혼자 대장선을 몰고 133척의 왜군에 맞서 처절하게 싸웁니다. 지금의 우리 당 김문수 후보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고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 뒤에서는 결기를 잃은 장수들이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당 주요 인사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동훈 전 대표님, 과자 먹으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하실 때가 아닙니다. 당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나서 주십시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제발 대의를 위해서 나서 주십시오. 예,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움직일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선대위에 합류하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네. 따로 이제 좀 도와주겠다 이런 건데 그동안에 이제 안 도와줬던 이유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네. 정리를 요구했는데 네. 이제 탈당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들어준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들까요? 네,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를 요구했잖아요. 예.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그다음에 계엄에 대한 사과, 그다음에 이제 극우 정당과의 연대 확산, 그러니까 이제 선거 연대는 안 된다. 이 세 네. 가지인데 두 가지는 이미 이제 충족이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엄 사과는 김문수 후보가 공식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이제 당과의 연이 끊어졌습니다. 뭐 네. 부부와의 연을 끊은 뭐 김건희 여사는 뭐 입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당과의 절연은 필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그 극단 세력과의 선긋기라고 얘기했는데 네. 뭐 지금 극단 세력과의 선긋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징후도 없고 연대에 지금 모습도 없는 것이고. 선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거기에 관련이 있었다고 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선대위 사퇴를 했어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한동훈 후보의 요구는 명시적으로는 몰라도 최소한 지금 실체적으로는 다 들어진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이제 전 대표가 저는 유세 나설 것을 보이는데 네. 또 왜 한동훈 후보가 나서줘야 하냐면요. 한동훈 후보는 대중성을 갖고 있는 당의 상징자본 같은 분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물론 뭐 100만 가까이 조회수가 나오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대중과 소통하고 접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죠. 예. 그것도 선거운동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기세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거는 특히나 흐름의 싸움입니다. 예. 지금 초반 선거를 3주로 나누면 초반, 중반, 종반이 될 텐데 네. 초반 싸움은 기세에서 완전히 밀려버렸어요. 예. 김문수 후보가 보이지 않고 윤 전 대통령만 보였던 선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제 8시에 하는 이제 TV 토론을 기점으로 완전히 변곡점이 돼서 네. 김문수 후보가 주도권을 쥐려면 저렇게 화력이 좋고 스피커 볼륨이 큰 분들이 나와서 네. 함께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이 바뀌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구도 싸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다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그널, 신호와 그다음에 그런 가능성을 보여줘야죠.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 쪽에도. 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합류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도 네. 어떤 식으로든 캠페인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입당해서 그러면 8시간 만에 다시 탈당할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모든 당의 상징 자본과 자산들이 총출동해야 하는 시기 맞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왜 지금 나서지 않는 건가요? 아직까지 그 후보 교체 파동에 약간 뒤끝이 있는 건가요? 뭐 뒤끝이라기보다는 저는 저게 어떤 관료의 40년의 그런 어떤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정치에 어떤 근육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뭐 자기의 힘을 보태고 예. 자기의 작은 힘이라도 같이 함께하는 게 그게 도인데 네. 저렇게 단일화 과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그런 분이 지금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은 예. 좀 정말 그거는 또 다른 걸 떠나서 비록 하루의 정치인의 변신이었지만 최소한 저는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이제는 자신의 어떤 소명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도와줄 거면 직접 선대위에 합류해서 같이 유세 차량도 타고 손도 들어주고 이렇게 도와줄 법도 한데 왜 도와주면서 선대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하는 걸까요? 저의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계속 이 프로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이 국민의힘은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권 투쟁을 벌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차기를 생각한 행보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지금 전 대표의 행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대선 이후에 당권 행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너무 한가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내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습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당에서 뽑은 후보를 밀어내고 네. 한덕수 후보라고 하는 사람을 앉히려고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탈당이니 출당이니 막 논쟁이 많았는데 네. 제가 놀라운 건 출당을 시키면 되는 거죠. 탈당을 어제부터 호소하는 형태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이 탈당을 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예. 전 이런 상황이면 이 와중에서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아까 나왔던 것처럼 먹방하고 기타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을 보면 당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당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네.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책임이나 소명의식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습니다. 예. 황태자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이 정부의 거의 투톱처럼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대위원장까지 했습니다. 총선에서 패배하는데 책임자였습니다. 예.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지지율에서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고 예. 선거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맨 처음부터 다리 걷고 나와서 도와줬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와서 네. 야 이제 내 말을 들어주네?
내가 나가도 될까? 이런 정치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의 태도라면 대선 승리에 지금 생각이 가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데 지금 관심이 가 있다.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뭐 먹방하고 기타방 하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예. 그걸 제가 볼 때는 대중적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애당심을 가진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전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도 마찬가지인데 나오시면 열심히 뛰십시오. 열심히 뛰는 것이 네. 본인의 이후 소위 당권 경쟁에서도 네. 유리한 위치를 장악할 수 있는 본인의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태도를 유지하면 네. 전 나중에 가도 저런 분을 믿고 어떻게 당을 맡기겠어라고 하는 당원들의 비판이 네.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선까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원래 처음부터 시간이 얼마 없었지만 이제 진짜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1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론조사 동향은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51%,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29%,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8%,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는 수치는 처음 나온 것 같고요. 지금까지 나온 저 조사기관에서 나온 걸로는 또 최고치를 찍고 네. 있거든요. 이대로라면은 이 흐름이 16일 안에 뒤집어지거나 뭐 다른 이변이 생기거나 이럴 수도 있나요? 어떻게 그럴 생각하세요?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예. 그렇다고 정치는 뭐 예측 뭐 한다고 다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지표에서 제가 유의미하게 보는 거는 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갖고 있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거는 이른바 본인의 개인기가 결합이 된 거기 때문에 예. 그걸 일종의 우리가 대세론으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역설적으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정당 지지율만큼 네. 못 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보수 지형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방증이고 예.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정당 지지율을 지금 먼저 회복하고 보수의 영토를 어느 정도까지도 본인이 좀 최소한 그걸 해놓고 중도까지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네. 일단 보수가 원팀으로 구성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기존에 있었던 보수정당을 지지했던 분들의 그 집합체가 완결되지 않았다. 지금 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준석 후보는 당의 지지도와 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아직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보수 지형에서 실망감이 있어서 아직 참여하지 않고 빠지지도 않는 이런 분들의 지지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어서 예. 이준석 후보 또한 소가리를 좀 하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라면은 본인의 얘기대로라면 동탄 모델이 성사되려면은 본인이 김문수 후보와 유의미한 지지율을 그 근접해 있는 지지율을 보여줘야 본인이 얘기하는 동탄 모델에 가까운데 예. 그러기에는 지금 사실 본인의 말이 그렇게 힘을 못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빠르게 그래서 지금 한덕수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그런 분들의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30대 중반을 찍어줘야 30대 중반이 함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수의 완결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돼야 그 다음을 넘어서 이제는 그렇게 되면 이 세 명의 지지율의 합은 총합이 100인 겁니다. 예. 서로가 서로의 것을 가져오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김 후보가 30대 중반 후반까지 찍는다면 이재명 후보는 40대 후반을 찍는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그걸 한번 해볼 만한 게임으로 구도라든가 국면이 좀 전환되는데 지금은 저렇게 돼가지고는 보수가 원래 갖고 있는 그런 영토마저도 지금까지 본인이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다면은 사실 지금 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다음 주 네. 선거 중반에서는 가장 그게 시급한 측면이다. 그게 되지 않으면 정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컨벤션 효과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고 지난주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단일화 효과도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은 어디일까요?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단일화는 없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제 역대 대선을 보면 선거가 들어가는 시점에 여론조사가 거의 그 결론적으로 수렴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근데 그 변동이 있으려면 변동이 있는 층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이제 중도층이겠죠. 또 두 번째는 지금 PK와 TK 지역 자체에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좀 결집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고 예. 여기에 플러스해서 서울에 있는 보수층들이 결집하는 양태가 보여야 그나마 이제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번 선거는 내란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내란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을 보면 내란에 대한 태도 자체가 매우 애매모호하고요. 이번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당이냐 탈당이냐의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 윤 전 대통령의 탈당 효과는 저는 지지율 반영에 거의 사라졌다고 미리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단일화도 과정에서 사라져 버렸고 탈당 출당 논란도 과정에서 사라져 버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입장이 없는 거니까 너희들이 국민 편이야. 아니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인 전직 파면당한 대통령 편이야라고 물어보는데 답을 못하는 상황인 명확한 사과 거죠.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보시는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 확장도가 매우 탄탄해요. 그러니까 12월 3일 내란이 있고 난 다음에 진보층이 1차적으로 결집을 합니다. 그다음에 1월에 약간 흔들렸다가 2월 달에 이재명 후보가 나는 중도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중도 보수주층과 합리적 보수층 같은 경우가 진짜 그런가? 한번 지켜볼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이런 상황이 있다가 4월 4일 날 파면당하고 나니까 이제 진짜 선거가 열리네 하면서부터 진보 그다음에 중도에서도 중도적 보수까지 결집이 됐었고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선거운동이 진입이 되니까 합리적 보수의 일부층까지 결합한 양상이기 때문에 매우 탄탄하게 올라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깨려면 국민의힘이 매우 파격적인 자세, 특히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파격적인 자세를 통해서 아 그래? 저기에도 한 번 정도 시선을 주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문수 후보의 태도를 보면 여전히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탄핵,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후보는 전직 대통령은 알아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저는 이 지지율을 흔들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땐 다음 주가 아마 중대한 마지막 계기가 국민의힘에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더라도 이재명 후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뭐 단일화 논의가 뭐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후보 모두 고민이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를 했다 하면은 이 두 분의 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 정치는 뭐 1 더하기 2가 1이 2가 되는 그런 단순 합산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이 또 1이 될 수도 있는 사실 그런 정치는 일종의 그래서 시너지 상승 효과가 날 것이냐 마이너스 효과가 날 것이냐는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숫자의 결합이 아니라 지지층과 함수 관계의 이런 이렇게 합류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좀 다르게 볼 필요는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단일화는 두 사람 모두에게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국면 돌파를 위해서 뭔가 개혁 보수를 자처하는 이준석 후보와의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준석 전 후보에게도 지금 조건절이 하나 충족은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란 텐트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일단 계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공식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근거랑 책임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에게도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지금 얘기가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지만 김문수 후보도 책임이 있다. 당신도 후보 사퇴하라 얘기는 진짜 후보를 사퇴할 거를 생각해서 사퇴하라고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얘기 뭐냐면 단일화할 거면 나를 중심으로 해달라는 번역기를 돌리면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야만 지금 이준석 후보도 최소한 득표율 10이 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추세도 10이 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을 넘는 여론조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거의 보면 추세가 5에서 10 사이로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5% 이하의 득표를 가진다면 이번 선거가 본인에게 그렇게 플러스가 안 돼요. 더더군다나 10% 이상의 득표를 해야 보존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조건절이기도 하죠. 예, 알겠습니다.